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를 해보기 전에 오후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후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초가 지난주부터였죠.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주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많이 부상이 됐던 상황에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왔을 때 다른 업종들은 거의 유동성에 맞물렸던 시기였는데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서 다른 업종 쪽으로의 이 매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를 올라갈 때 다른 어떤 종목이나 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시장에 올라가는 걸 체감을 좀 못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이 어떤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 과정에 온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어떤 종목들을 돌릴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도 그렇고 그 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업종 쪽으로의 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목들에 대한 포트를 좀 다변화해도 괜찮을 만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 6월 첫 거래일인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 5월달도 보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시장의 밸류가 높아진 건 아니죠. 이 어떤 유동성 관점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디폴트, 부채한도 협상 결렬 이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은 지금 이거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약해지는 거는 좀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어떤 이 종목들을 접근할 때도 이 경기 방어주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좀 리스크에 좀 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그런 업종들,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 있는 가운데 금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급락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종목입니다. 진영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 14%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8,58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FR을 보겠습니다. HFR은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이 꽤나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1%가 넘게 빠지면서 29,0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인 SM을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리스크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7% 넘게 빠지면서 10만 1,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엠노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엠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가 넘는 약세를 펼치면서요. 지금의 주가는 52,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 지금 식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4% 넘게 빠지면서 12만 4,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속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SM 주가가 빠지는 게 전 좀 아쉬운 점이 다른 엔터주들이 갈 때 잘 가지 못하다가 지금도 주가는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엑소 멤버들의 그런 좀 계약 해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악재라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엑소 쪽에서의 이 매출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좀 NCT 그리고 동방신기 여러 그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충분한 매출로도 만회를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신규 앨범에 대해서 좀 나오는 과정을 봤을 때 이 SM에 대한 어떤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낮았죠. 어전 이익 기여가 높은 앨범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됐던 과정이고 또 경영권 분쟁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실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SM에 대한 어떤 1분기 실적은 저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엑소 멤버들의 계약 해지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오히려 지금 기대하면서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는 전략이 당연히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에스파 미니 3집이나 선주문도 굉장히 좀 좋죠. 선주문도 지금 약 180만 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샤이니 정규 1집 같은 경우에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앨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상황이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도 보이그룹 여러 가지 그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신규 IP까지도 넓혀가는 과정에서 SM에 대한 어떤 그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음반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때도 충분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또 자회사나 여러 가지 역량이 플러스 알파로 실적으로 갔을 때는 SM에 대한 그 꾸준한 관심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SM 엑소 멤버 때문인지 지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규 앨범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증권사는 SM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이 12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 올해 EPS의 그 동종 PER 27배를 적용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27배는 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 때 실적을 기대한다면은 이 충분한 EPS 상승은 더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1차적 목표가는 13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노를 구조해 볼 텐데요. 삼성 SDS와 인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을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실까요? 우선은 엠노의 그 포지셔닝을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망 관리, 어떤 시장 쪽에서는 그 위치가 거의 독보적이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SRM, 이런 전략으로 보면은 거의 뭐 경쟁자가 없다시피 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도 엠노의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제품의 뭐 개발부터 이 양산, 단종 장계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기업과 협업으로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엠노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계속 그 포지셔닝도 시장 점유율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공급망 관리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엠노의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기술력은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 수요 부분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엠노가 어떤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우리나라 안에서만 어떤 시장을 구축했다가 이런 대기업의 인수에 의한 해외 쪽에서의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S가 어떤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 엠노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엠노가 오늘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SCM에 대한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천억 이상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11조를 넘는 게 바로 이제 SCM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에서의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엠노에 대한 기대가 또 오늘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엠노의 경우에는 SC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진출 모멘텀도 풍부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떨어지는 부분은 최근에 며칠간의 상승세에 의한 차익 실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순 어떤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유동성이 몰렸을 때는 다시 한번 엠노의 주가 상승 여력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이 해외 쪽 진출 모멘텀, 특히 SCM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이 크죠. 우리나라보다.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멀티플은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38,000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엠노는 지금 시점에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 손절 라인은 4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과자나 식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오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1분기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2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 뭐 실적이나 우선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또 마진 구조, 스프레드를 좀 유지하는 부분이지만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오히려 좀 가격 인상보다는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구조로 이제 사업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마진 구조에 대해서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오리온의 향후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서 매수나 어떤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거의 이제 경쟁사에서 점유율을 올리려고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품 경쟁력만으로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논의할 단계보다도 하반기를 겨냥한 어떤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그 전에 어떤 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지금 베트남과 러시아 쪽을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롱신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한다면은 이 해외 쪽에서 실적이 필수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점은 지금 농심이 제품 다양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농심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투자 규모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지금 집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천억 이상까지도 지금 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은 그 추후에도 따라오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중국은 거의 이제 스낵 쪽에서 위주가 가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베트남이나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컵케이크, 크래커 여러 다양한 종류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좋은 상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파를 늘리는 부분은 당연히 매출로 그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나 여러 가지 내수 소비 쪽으로 봤을 때도 오리온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오리온 오늘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또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카테고리 확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뉴스로도 어떤 신제품에 대한 출시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리온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1차적으로 오늘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도 괜찮고요. 버티는 전략도 되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위에서 1차적인 목표가 1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오리온이 만약 14만 원 돌파했을 때는 어떤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14만 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 오리온의 이 목표 주가 14만 원은 지금 제 가격 10%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이 쪽, 이 먹는 파이 쪽에서의 생산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월부터도 이제 스낵라인 완공이 지금 되면서 이 캐파에 대한 늘리는 부분이 이 하반기 시적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목표 주가 13원 됐을 때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14만 돌파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온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 라인 11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 14만 원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사님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달 2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4%에 가까운 수익률 자랑하고 계시죠? 네. 조금 긴가민가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좀 깊게 밀리네 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 장 열리고 나서 1시간 만에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IT가 또 이제 반등하고 또 SK하이닉스도 플러스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잠시 쉬었던 숨고르기 했던 반도체 소부장도 덩달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밸류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가 좀 오바는 했죠. 네.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쉬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특별한 아직 이 악재성 뉴스, 돌발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글로벌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한 번 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만약 반도체 소부장 없으신 분들 이오테크닉스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보자라고 그렇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장 막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지수가 엇갈리게 되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베팅하면 좋을지 종가 베팅할 종목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누르고 돌리고라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누르고 돌리고, 네. 저 누르고 돌리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 이렇게 누르고 그럴 수도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자막 보고 이거 방송 사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 누르고 돌리고 맞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제품 설명하면 네.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의외로 강했었던 섹터가 어딘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강했다. 의외로 강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딱 이거였을 거예요. 반도체가 강할 것이냐, 2차 전지가 강할 것이냐. 그런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겨루게 하는 그 사이에 네. 고래 싸움에 한쪽에서는 슬슬 올라오는 쪽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오늘 좀 관찰해봤을 때 미용기기 쪽이었나요? 그런 쪽도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미용기기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것. 가지고 오신 네. 섹터에서. 네, 같이 볼수 제가 있다. 오늘 정답에 근접했어요. 미용기기하고 거의 네. 비슷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하게 볼 수 네,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하게 볼수 있는데, 남성보다도 여성분들은 하루에도 이 제품들을 수십 번 볼 겁니다. 그 미용과 좀 관련된 부분일 그쵸. 것 같은데요. 네. 뷰티, 네. 뷰티, 그렇죠. 그러면 뭐죠? 뷰티하면 그 화장품 이런 쪽이죠. 네. 화장품 쪽에서 찾아왔다. 화장품 네. 쪽에서 그 안에서 제가 지금 찾아야 한다. 그런데 네. 화장품도 이제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네. 물리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품이야? 그럼 또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클리오 이야기하나? 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또 내용물을 담아내는 용기들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로 따지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그렇죠. 화장품에도 이 하드웨어와 뭐 소프트웨어가 용기를 있는데 하드웨어로 치면 그렇죠. 내용물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쪽,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던 기존의 화장품을 좀 탈피해서 네. 조금 다른 쪽에서 좀 오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도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섹터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결국엔 화장품인데 화장품인데, 네. 화장품 안에서 용기 쪽을 한번 보자. 화장품 용기를 보자. 네.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용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뚜껑 열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뭐 하실 뚜껑을 수는 열든지 있지만 펌핑을 하든지 그렇죠. 이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펌핑에 이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펌핑, 누르다. 네, 누르다. 그런데 요새는 이 펌핑을 해서 짜서 쓰는 화장품들도 있지만 이 선스틱 같이 이렇게 네. 돌려서 쓰는 그렇죠. 화장품들도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있죠. 많다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아이크림 같은 것도 돌려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아이크림을 네.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아무튼 일단 제가 화장품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용기에 대한 발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왔고 네.
또 이 단가 자체가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지금 화학 섹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료를 받아서 이 용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 쪽을 한번 지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그 안에서 용기 쪽에서 뽑아왔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용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튜브형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펌프형도 그쵸. 있고요. 그런데 또 요즘에 또 시장과 비슷하게 또 가려면 친환경 쪽으로도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하는 분야인가요? 친환경까지는 네. 아닙니다. 친환경까지는 안 가고.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친환경까지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 제 기준으로는. 네. 그런데 일단은 누르고 돌리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제품이 네.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주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화장품 용기는요 몇 개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몇개 사실 없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네. 코스메카 코리아.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 전 떠오른 이유가 네. 제가 쓰는 제품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베이스 메이크업 그쵸. 하는데 네. 베이스 제품 이제 사실 평소에는 관심을 안 네. 갖다가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 딱 뒤를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써 있더라고요. 주식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주식은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코스메카 코리아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으로 익숙한 기업들은 네. 방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지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사실 토니모리 그쪽이 훨씬 더 그렇죠. 이러한 쪽인데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에 몇 군데가 없는데 크게 연우라는 기업과 네.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서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뽑아왔습니다. 네. 연우가 좀 더 이름은 예쁜 것 같은데. 연우가 네. 사실 규모 면에서도 커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늘 준비해온 펌텍코리아의 주가의 흐름, 네. 그러니까 수급이 심상치 않아서 여러분들께 오늘 꼭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펌텍코리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일단 수급을 먼저 봐야겠네요. 그렇죠. 봐야겠죠. 일단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펌핑용 네. 제품과 이 돌리는 스틱용 제품의 용기를 만드는데 최근에 이 홈쇼핑을 통해서 이 팔리는 대다수의 이 스틱용 제품이 다 펌텍코리아에서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나오기만 하면 완판이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적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에 지금 펌텍코리아의 수급 흐름을 놓고 보면 네.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오. 뭐 외국인도 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잠정 수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주가가 낮은 위치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서 네. 나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 펌텍코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가 화장품 제품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잘 나가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어디서 기대를 해야 되느냐? 일본 혹은 미국 혹은 유럽에서 네. 이 한류 열풍을 타고 얼마만큼 잘 팔리느냐가 이제 관건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렸었잖아요. 일단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지금 30% 이상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혹은 중국 시장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 모멘텀이 되는 해외 매출처들이 좋은 실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펌핑이라고 하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마진율이 좋다는 거. 그렇겠죠. 만약에 수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다른 기업에게 줘야 돼요. 네. 그러면 또 그만큼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아무래도 이제 펌핑용 스틱이라든지 또 돌려서 쓰는 이제 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금형을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원키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진율 싸움에서 네. 다른 기업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 삼아서 충분히 더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업체랑 주로 많이 제휴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관련된 업체들이 어디가 있나요? 사실은 네. LG생활건강하고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 기업의 주 고객사예요. 아니, 가장 유명한 업체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 해외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면 네. 빌드업을 좀 한 거예요. 네. 일단 이 기업의 가장 큰 고객사가 두 곳,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라서 최근에 매출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들이 안 좋아도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은 없다. 오히려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가가 실적이 곤두박질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 회복이 된다면 현재 계속해서 성장하는 해외 매출과 합쳐졌을 때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를 저는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두 기업보다도 네. 해외 매출에서의 이제 성장을 꼭 지켜보시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 한데 사실 뭐 대기업들이 저렴하다고만 해서 계약을 맺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맞아요. 펌텍코리아만의 이 제품 용기 특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금형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금형이 뭐냐면 엄청나게 두꺼운 이 쇠판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 쇠에다가 아무래도 펌핑용 그 용기를 찍어낼 수 있게 틀을 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못한다 그래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하나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율, 영업이익 차이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아무래도 이 화장품이 하루에 한두 개 팔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팔리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펌핑용 그 제품이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박리담회 형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 원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성과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우세한 점이 훨씬 많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펌텍코리아 가격 전략이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데요. 저희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 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저 친구가 펌텍코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때만 들리지 네. 사실 방송 끝나고 나면 얼마에 사라 그랬더라. 그렇죠. 그거를 다시 돌려보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얼마까지 네. 간다 그랬더라. 또 얼마에 손절하라 그랬지. 이것만 네. 남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네.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이 21선 이평선이라고 하는 노란색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종가는 좀 이제 무리겠군요. 네. 내일 시초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기술적으로 한번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1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손절가는 19,000원을 꼭 기억해 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이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5,000원까지 한번 짧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지만 일단 화장품주들의 시세가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실적을 베이스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저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화장품주들도 한번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기업 잘 골라야 돼요. 네. 제가 화장품 쪽 좋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싸다고 생각이 되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러한 기업들 사면 잘못하면 물릴 수 있겠네요.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제가 힌트를 드려보고 펌텍코리아의 최종 목표가는 3만 원까지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내일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인데 단기적으로 25,000원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9,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리시장 장 초반 이후부터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마감 때 역시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570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0.79%의 오름세입니다. 863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점심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쭉 보고 있노라니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정말 잘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점 만점에 저는 한 7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오늘 눈여겨본 것은 뭐냐면 반도체 IT의 회복 여부. 일단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3%, 5% 뭐 올라가다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7%, 8% 조정이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상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오늘 종가상 또 2%, 3% 추가적인 조정에서 마무리됐다면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었던 위치였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장중에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에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서 삼성전자가 7만 원, SK하이닉스가 10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소부장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와 또 다른 양상은 뭐였냐면 반도체 IT가 갔을 때 2차 전지가 움직였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사실 2차 전지 쪽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라는 거.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2분기 혹은 3분기 혹은 길게 봤을 때 지금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되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움직여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균주 논란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뭐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의 돈이 시장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IT를 팔고 시장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IT 조금 팔고 2차 전지 조금 팔고 그 돈이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약바이오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요. 지수보다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별 플레이가 조금은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간으로 내일부터 6일까지 아스코 학회도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멘텀과 연관된 제약 바이오 기업을 먼저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나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아스코 암학회 리스트를 쭉 봤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암학회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 혹은 대규모 계약을 여기서 따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현실적으로는 좀 확률이 낮아 보여요. 물음표가 뜨셨나요? 그렇죠. 낮아 보여요. 일단은 학회는 학회일 뿐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안하게 보는 건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IT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체감했던 경기 상황보다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게 2분기,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학회라든지 이러한 모멘텀 플레이보다도 정말로 재무제표상 숫자가 찍히는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원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이 중에서 세 개 너무 많은데요. 하나를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당연히 판매를 또 위주로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두 번째 기업은 일단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참 얘기했잖아요. 화장품도 관심 가져야 되고 용기도 관심 가져야 되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용 의료기기 하면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 보톡스, 메디톡스가 지금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6% 넘게 올라네요.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현재 이 미용에 신경 쓰시는 분들의 힘을 받아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또 바이오 쪽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메디톡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팁이 아닐까라는 의견.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길게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메디톡스와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자체는 엇갈리는 가운데 사실 오늘도 반도체주가 처음에 주춤하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빠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돌려 세우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를 2차 전지주 대신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더욱더 주목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용 의료기기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톡스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 메디톡스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이렇게 마감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또 세워봐야겠죠. 내일장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6월 서머랠리의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유동성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성장주의 순환매가 예상되면서 IT 소보장이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실적 호정 기대감에 자동차주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불을 너무 화끈하게 지금 붙여줘가지고 그렇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좋지만 이쪽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동안에 1분기에 굉장히 소외받았던 소부장 기업들이 2분기, 3분기 한번 기대감을 받고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본다면 요새는 반도체, 단순히 반도체만 보기보단 반도체 플러스 자율주행 혹은 반도체 플러스 AI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 영향력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산업이라서 LX 세미콘과 같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 달은 반도체 소부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런데 다음 주 제가 이 시간에 또 다른 섹터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또 맞춰야 되니까요. 워낙 변동성이 지금 크니까. 그런데 네. 이제 짧은 시각을 보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월 달에 이러한 말이 있었잖아요. 5월 달에는 주식을 파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편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사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5월 달에는 확률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하니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6월 달 되면 그때 못 샀던 분들이 보복 심리가 생겨서 더 과감해지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전문가 한 분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그렇게 좀 크지 않기에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셔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님께서도 반도체 관련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섹터는 바라볼 만한 게 없을까요? 결국에는 반도체냐 2차 전지냐의 이제 싸움인데 저는 오늘 마음을 좀 굳혔습니다. 2차 전지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을 때 사야 먹을 폭이 있고 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세가 안 꺾이면 네. 여전히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마음을 오늘 굳혔고 또 이거 외에는 피부, 미용, 화장품 이쪽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네.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임플란트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임플란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 임플란트 외에 이제 네. 기업을 이제 봐야 되기에 덴티움이 지금 가장 지금 히든 카드로 떠오르고 있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높은 판매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 기반,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쪽부터 우선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뭐 엔비디아 하면 또 AI가 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소식이 나온 게 레딧 협력 플랫폼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보면 되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뭐 나무 기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나무 기술이 아마 레드햇이라는 기업과 이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그것이 엔비디아 쪽에서 채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에 점심 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를 켜놨는데 나무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이 상한가에서 조정이 갑작스럽게 12%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업의 규모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무기술의 시총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하기 전에 800억이 조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것은 장단점이 확실하죠. 작은 금액으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작은 금액의 매도세만 나와도 주가의 변동성이 아래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뭐 오늘 장 막판까지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기준이 아직 없으신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그냥 내비두시는 게 마음적으로 계좌적으로 저는 네. 편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콤텍 시스템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일단 이 대장주가 나무 기술로 지금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는 것 네. 같고 나무 기술이 안 가면 컴텍 시스템도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할 거라면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한다 그럼 네. 저는 나무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컴텍 시스템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2등주, 3등주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매매를 하실 거라면 나무 기술에 한 표. 대신 매매 기준이 없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네. 마음 편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AI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정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논의를 했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또 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 교육과 의료 쪽이 AI가 가장 먼저 또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AI가 어느 산업에 접목이 돼서 얼마만큼 상용화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와 교육 쪽은 여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붙어도 되냐라고 네, 이제 그게 아마 제일 고민 궁금하실 많으실 것 거예요. 같은데 네. 일단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매를 할 때는 고점에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대신에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AI 플러스 의료, AI 플러스 교육 이쪽은 우리가 올해 하반기 혹은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교육, AI와 의료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짚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쉬어가는 자리에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